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수없이 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장엄한 풍경에 우리는 누구나 경외감을 느끼곤 합니다. 저마다의 색깔과 밝기로 반짝이는 저 빛나는 점들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밤 마주하는 저 아름다운 별빛 중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 우주의 저편에서 소멸해버린 별들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우주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광대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별들이 뿜어내는 빛은 놀라운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지만 그 거리가 워낙 멀어 우리 눈에 도달하기까지는 수년에서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별빛은 그 별의 과거 모습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저 반짝이는 점은 어쩌면 수백만 년 전의 빛이 이제야 지구에 도착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빛을 보낸 별은 이미 수명을 다해 사라지거나 격렬한 폭발을 겪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별은 사실은 이미 죽은 별의 유령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뜻 아닐까요?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별빛 속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광채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별빛을 통해 우주적 스케일로 펼쳐지는 장엄한 탄생과 찬란한 삶,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소멸의 과정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먼 우주의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이 별들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은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루는 모든 물질,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까지도 사실은 과거의 죽음을 맞이한 별들의 잔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과학적 사실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의 자식이며 별의 죽음이 곧 우리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품고 있는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역사와 생명의 기원, 그리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별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찬란하게 빛나며 또 어떻게 그 생을 마감하는지 그 장엄하고도 애처로운 순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별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저 수많은 별들은 그저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우리처럼 태어나고 찬란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장엄하고도 때로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우주적 존재들이죠.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쇠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별의 심장에서 벌어지는 에너지 고갈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별은 자신의 빛을 내기 위해 핵융합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가동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연료가 바로 수소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휘발유를 태워 움직이듯 별도 수소를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빛을 내뿜는 거죠. 하지만 이 수소 연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년에서 수백억 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수소를 태우다 보면 결국 그 중심에게 수소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뿜어내던 별의 심장이 서서히 연료를 잃어가는 순간을 말이죠. 이 시점에서 별은 더 이상 수소를 주된 연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균형을 잃고 내부 구조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별의 중력이 내부를 압축하려 하고 이에 맞서 핵융합 에너지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는 셈인데요. 이때 별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게 됩니다. 바로 남은 헬륨을 연료로 삼아 핵융합을 시도하는 것이죠. 수소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만 가능한 헬륨 핵융합이 시작되면 별의 외부층은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 뜨겁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별은 우리가 흔히 보던 푸르거나 노란 빛깔 대신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적색거성의 탄생입니다.
우리 태양 역시 약 50억 년 후에는 이 적색거성으로 변모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태양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부풀어 오르면서 수성, 금성은 물론이고 아쉽게도 우리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마저도 그 거대한 붉은 불덩이 속으로 삼켜버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슬프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었던 찬란한 태양이 언젠가는 우리 행성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우주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든 별의 모습은 정말이지 위태롭고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적색거성 단계 역시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헬륨마저 고갈되면 별은 더욱 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종말의 방식은 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바로 그 별의 질량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마치 생물의 크기에 따라 수명이 다르듯 별 또한 그 무게에 따라 죽음의 모습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비교적 가벼운 별들은 중심핵이 수축하면서 외부층을 우주공간으로 서서히 날려보내고 뜨겁고 밀도 높은 핵만 남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색 외성은 지구만 한 크기의 태양 질량을 가득 담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밀도가 높지만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고 수십억 년 동안 서서히 식어가며 빛을 잃어가는 말 그대로 죽어가는 별의 유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대한 질량의 별들은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폭력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중심핵의 연료가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자체 중력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면 별의 핵은 순식간에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충격파가 별의 바깥층을 맹렬하게 튕겨내면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초신성 폭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밤하늘의 한 점이 갑자기 수십억 개의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며 폭발하는 장엄한 순간을 말이죠. 이 초신성 폭발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이 폭발의 순간에 우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온과 고압이 발생하고 이때 철보다 무거운 금, 은, 우라늄과 같은 모든 원소들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귀한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엄청난 속도로 흩뿌려지게 되죠. 마치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말입니다. 이 별의 잔해들은 우주를 떠돌다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즉, 별의 비극적인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는 역설적인 순간이죠. 이 강력한 폭발 이후 남은 중심핵의 운명 또한 별의 질량에 따라 또다시 갈립니다. 만약 폭발하고 남은 핵의 질량이 태양의 약 1.4배에서 3배 사이라면 그 핵은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중성자별이 됩니다. 이 중성자별은 지름이 겨우 20km에 불과하지만 티스푼 한 스푼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무거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밀도를 자랑하죠.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 즉 태양 질량의 3배 이상 되는 핵이 남게 되면 그 중력은 어떤 물질로도 버틸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 자체가 왜곡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우주의 블랙홀로 변모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 중 일부는 이미 수억 년 전에 죽음을 맞이한 별이 보낸 마지막 유언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별의 죽음은 우주의 가장 파괴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가장 창조적인 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는 이 장엄한 순환 속에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별과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숙연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별의 죽음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는 숙연한 깨달음은 별의 질량에 따라 그 최후가 얼마나 다채롭게 펼쳐지는지를 아는 순간 더욱 깊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태양처럼 비교적 가벼운 별들은 수소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붉게 부풀어 오르는 적색거성의 단계를 거쳐 결국엔 찬란했던 빛을 잃고 작고 밀도 높은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마치 타다 남은 재가 응축된 것처럼 그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질량은 태양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우주의 보석 같은 존재로 남는 것이죠. 이 백색 외성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식어가며 우주의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갈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전혀 다른, 훨씬 더 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별이 내부의 핵융합 연료를 다 소진하고 나면 중력에 의해 중심핵이 순식간에 붕괴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 핵 붕괴의 충격파는 별의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맹렬하게 날려보내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상상해보세요. 한순간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 전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우주적 섬광이 터져나오는 광경을 말이죠. 이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현상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창조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성 폭발은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철보다 무거운 금, 은, 우라늄 같은 원소들은 오직 이런 격렬한 폭발 속에서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별이 죽으면서 내뿜는 이 원소들은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새로운 성운을 형성하고 그 성운 속에서 다음 세대의 별과 행성이 탄생하는 재료가 됩니다. 바로 우리 지구와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이렇게 죽은 별들의 잔해에서 왔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 즉 스텔라 더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그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인 셈이죠. 그리고 이 초신성 폭발의 잔해는 별의 질량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남게 됩니다. 만약 별의 질량이 아주 거대했다면 그 중심핵은 중성자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지름이 고작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티스푼 한 스푼의 물질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무거운 상상을 초월하는 밀도를 가진 존재입니다. 마치 거대한 등대처럼 우주를 가로지르며 강력한 전자기파를 내뿜는 펄서가 바로 이 중성자별의 일종이죠. 하지만 만약 원래 별의 질량이 훨씬 더 거대했다면 중성자별조차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중심핵은 끝없이 붕괴하여 그 어떤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궁극의 중력 함정, 바로 블랙홀이 됩니다. 이미 앞선 이야기에서 블랙홀의 경이로움을 잠시 다루었지만 이처럼 블랙홀은 거대한 별의 장렬한 최후가 만들어낸 우주의 가장 신비롭고 압도적인 존재인 것이죠. 별의 죽음은 이토록 다양하고 극적인 형태로 우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장엄한 드라마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 멀리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 속에 이처럼 찬란하게 폭발하며 우주의 생명수를 뿌리는 별, 혹은 고요히 식어가는 별의 유령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요? 그 별빛 하나하나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수억 년 전 우주적 비극과 창조의 순간을 담은 메시지라는 것을요. 이 장대한 우주의 순환 속에서 별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서곡이 되는 셈입니다. 별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웅장한 서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서곡은 과연 어떤 멜로디를 품고 있을까요? 거대한 별이 생을 마감하며 초신성으로 폭발하는 순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동시에 가장 찬란하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역설적인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이 폭발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뿜어내며 우주에 존재하지 않던 무거운 원소들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철이나 금, 심지어 우리 몸을 이루는 산소와 탄소 같은 귀한 원소들이 바로 이 별들의 마지막 숨결, 즉 초신성 폭발이라는 경이로운 우주적 재앙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저 멀리 희미한 별빛들, 그중 어떤 빛은 어쩌면 수억 년 전에 이미 생을 마감한 별의 마지막 유언일지도 모릅니다. 그 빛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 우주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린 장엄한 희생의 메시지인 셈이죠. 별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다음 세대의 별들과 행성, 나아가 생명의 탄생을 위한 재료를 제공하는 거대하고도 신비로운 순환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깊은 경외감과 숙연함에 잠기게 됩니다. 별들의 삶과 죽음이 이토록 거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 우리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단단한 지구의 모든 구성 원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머나먼 과거의 생을 마감한 별들의 잔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과학적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철분, 숨쉬게 하는 산소, 그리고 생명의 근간이 되는 탄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어느 거대한 별의 최후가 빚어낸 선물인 셈이죠.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밤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세요. 저 수많은 별빛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전과는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저 아름답게 빛나는 점들이 아니라 수억 년 전의 우주적 드라마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동시에 우리 자신의 기원을 속삭이는 거대한 메시지라는 것을요. 별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나 허무함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존재의 근원과 우주의 무한한 순환을 깨닫게 하는 경이로움과 숙연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없이 미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별들과 영원히 연결된 더없이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일깨워주죠. 우리는 모두 별의 자식이며 저 별들의 장렬한 죽음이 바로 우리의 탄생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별들의 희생과 순환을 통해 생겨난 생명의 씨앗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행성을 만들고 또 그 위에서 다채로운 생명으로 진화했는지 그 경이로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함께 더 깊이 탐험해보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전하는 무한한 메시지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주와 하나가 되어 빛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